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새벽에 끝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가 않았죠. 채권 금리는 조금 하락했는데요. 태양광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전날에는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솔라이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게 3분기 가이던스 하향했다고 해서 27% 이상 빠졌고요. 도이체방크가 태양광 업체들의 투자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솔라에지뿐만 아니고 썬런, 썬노바, 또 인페이즈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무차별 하락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역 은행들이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KBW 은행 지수가 3.12% 하락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다우 지수가 어제 0.86% 빠졌고요. 나스닥이 1.53%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3% 빠졌습니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인데 20주 이평선은 이미 무너졌고요.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120주 이평선을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달에 하락할 때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0주 이평선 깼을 때부터 쭉 하락했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60주 이평선이 120주 이평선을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하락하면서 120주 이평선을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시면 KBW 뱅크 구성 종목인데요. JP모건이 1.6% 빠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4% 빠졌죠. 국내 일부 유튜버들이 미국 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어떤 종목들은 고점에서 40% 이상 빠진 종목도 있거든요. 금융위기라고 부르짖는데 주가 하락을 보고 금융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가지고 또 실적을 가지고 지역은행 위기의 재발 가능성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고요. BTFP 잔고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연준에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보시죠. 연초에 지역은행들 몇 군데가 도산할 때 돈을 왕창 퍼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보면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 주가를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골드만 금융환경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 선으로 올라가는 게 매우 긴축적으로 금융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긴축 효과가 없어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려왔는데 지금 드디어 금융 쪽에서 긴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사실 연준에서는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정책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30년물이 5% 넘어가니까요. UBS가 전날에 언급을 했는데 30년 동안 5% 이자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른다, 30년물 가격이 빠진다, 이런 데 베팅하고 있는데 자꾸 위기설을 부추기는 국내외 언론이 있고, 또 일부 유튜버들도 굉장히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 10년 채권의 투기적인 포지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검은 선이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고, 이게 주황색이요, 순매도 포지션이거든요. 보시면 항상 이렇게 과도하게 순매도 포지션이 있을 때는요,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비락격으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면 그 매도 포지셔너들을 죽이려고 막 반대로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때보다도 더 매도 규모가 많죠. 여기에는 빌 에크먼도 있고요. 빌 에크먼을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최근에 이스라엘 사태가 일어나면서 더욱더 미국 채권 공매도를 친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저는 바닥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National Association of Active Investment Managers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하고요, 공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것을 액티브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브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놀랍게도 S&P 지수는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계속 빠지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때 사지 언제 사냐, 이런 심리가 역시 주식 매니저들은 빠지면 삽니다. 역발상을 하는 거죠. 아마 이 역발상에는 금리 선물,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포지션이 지나치게 많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식 매니저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월달 최근 모습을 보면 S&P 500 지수하고는 달리 50선을 넘으면서 액티브 매니저들이
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겁니다. 예, 다음 주에는요,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되죠. GDP가 발표되고요. 같은 날 내구재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PCE 프라이스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제가 전날 신용융자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됐는데 20일 장마치고 나온 19일 신용잔액도요. 역시 18일 대비해서 443억 줄어서 18조 5175억입니다. 이게 더 줄어들면요. 줄어들수록 수급은 좋아지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역대급이죠. 위탁매매 미수금. 실제 반대매매 금액인데 이틀 동안에 거의 8천억을 넘습니다. 8,100억이나 되네요. 20일에는 어느 정도 반대매매가 나왔는지 미루어 짐작하기도 힘든데요. 신용잔액이 주식을 담보로 비교적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미수는 그야말로 단기 자금이거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2006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1위와 2위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전체 반대매매 8,369억 하고요.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미수는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매매하는 건데 3거래일 내에 주식을 못 갚으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부분이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발전주도 많이 빠졌죠. 미국에서 태양광 업체 주가들이 빠진 것처럼 지나치게 설비 투자가 많고 고금리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차입금 가다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차입금이 가다한 기업들은 지금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고 해도 당분간 4% 5%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부채 그런 기업들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자제하더라도 정시는 지금이 오히려 살 타이밍이다. 어떤 주식을 위주로요? 안전한 종목을 위주로. 정말 현금이 많고 한번 베팅해 볼 만한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많이 오를 것 같고 부채가 많고 장밋빛 전망으로 가다하게 설비 투자를 한 기업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